6월 2일 월요일 새벽 3시 52분,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역에서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홋카이도 도카치 앞바다를 진원으로 발생했으며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를 6.3의 강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이 매우 얕은 깊이로 분석되어 진동이 해저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지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에서는 불과 이틀 전인 5월 31일에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의 지각판 활동에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해저 지각 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쿠릴 열도를 따라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하고 있는 경계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해온 것입니다. 특히 이 해역은 최대 규모 9.3의 초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그러한 잠재성이 존재하는 지점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진도 분포 자료를 보면 진도 4가 관측된 지역은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중부입니다. 진도 4는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며 천장에 매달린 조명기구나 선풍기 등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가볍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홋카이도 전역은 물론 혼슈 북부 토호쿠 지방에까지 전달되어 매우 넓은 범위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지진의 규모와 더불어 진원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근 해역에서는 약간의 해면 변동이 관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일본보다 낮은 5.8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상청의 6.3과 0.5의 차이가 있는 수치로 지진 규모 차이가 작아 보여도 실제 방출된 에너지 양은 5배에서 6배 차이에 이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잠정치로 향후 양국 기관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수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측은 진원의 깊이를 약 27km로 분석했고 지진은 서남곡서 동남동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역단층형 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태평양판이 북미판 아래로 가라앉는 섭입대, 서브덕션 존에서 행이 나타나는 지진 유형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태평양판이 연간 약 9cm 속도로 북미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적된 압력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큰 지진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부근 해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무려 6차례나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강진 발생은 이례적인 일로 학계에서도 해당 지역에 어떤 이상현상이 진행 중인지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의 반복이 아닌 더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진들은 일본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게 만들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당분간은 일본 및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이들은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지질조사국 등의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진의 진원 분포를 보면 대개 섭입해 들어가는 판 경계를 따라 평행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역은 쿠릴 해구에서 발생하는 초고대 지진의 진원역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일어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구조 운동이라는 거대한 지질학적 흐름 안에서 본다면 이들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홋카이도 이부 지역에서는 주기가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느리지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진동입니다. 이번에 관측된 장주기 진동의 계급은 1위로 총 4개 계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장주기 진동은 주로 주기가 2초 이상 되는 크고 완만한 흔들림으로 주로 규모가 큰 지진에서 발생하며 진동의 주기가 길수록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주기 진동은 특히 고층 빌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 전체가 공진 현상에 빠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지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장주기 진동으로 인해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장주기 진동이 얼마나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 관측된 진원 분포는 1952년 이후 쿠릴 열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 이상의 지진들과도 밀접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총 7번에 걸쳐 규모 8급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약 10년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의 판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형 지진은 2003년에 있었던 규모 8.2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남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또다시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시기가 도래한 셈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는 규모 5 이상 지진이 잦아지고 있으며 그 진원 분포 또한 과거 대지진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판과 판이 맞닿는 해구형 지진의 특성상 에너지가 쌓이고 방출되는 과정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규모 8급 이상의 거대 지진, 나아가 규모 9급에 이르는 초고대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은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좋아요 하나에도 큰 감동을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합니다.